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또 아마 가장 원하시는 엑셀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시퀀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름은 엑셀 테스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엑셀 테스트. 디스크립션도 동일하게 지정을 할 거고요.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 기다린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셀 테스트 그리고 이제 시퀀스로 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은 그 툴박스 밑에 보시면 쭉 내리시면 여기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밑에 여기 엑셀 어펜드부터 엑셀 시트 복사까지 엑셀로 시작하는 이 모든 액티비티들이 엑셀을 위한 액티비티입니다. 근데 엑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엑셀 오픈 스코프입니다. 이 엑셀 오픈 스코프라는 거는 이제 뜨자마자 에러가 떴는데요. 에러는 엑셀 파일을 지정해 주세요. 네. 엑셀 오픈 스코프는 말 그대로 엑셀을 오픈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모든 액티비티, 몇 가지 액티비티를 제외하고는 엑셀을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경우는 여기 있는 것들은요. 엑셀을 오픈하고 그 오픈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펜드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끌어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해 보시면 에러가 떴는데요. 시트명을 지정해 주세요. 시트에 저장될 값을 지정해 주세요. 엑셀 어펜드는 엑셀 오픈 스코프 안에 있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명을 지정해 주세요. 셀에 저장될 값을 지정해 주세요는 저희가 이제 지정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엑셀 오픈 스코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저희는 밖에 있는데 이걸 끌어다가 안으로 넣겠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지 하신 것처럼 딱 끌어다 놓으면 에러 메시지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셀명을 지정해 주세요. 셀에 저장될 값을 지정해 주세요는 있는데 오픈 스코프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는 사라졌죠. 왜냐하면 각각의 액티비티들은 엑셀을 직접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 거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 오픈 스코프가 일단 엑셀 파일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액티비티들이 그 오픈 스코프가 연 엑셀 파일을 제어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실 때는 꼭 오픈 스코프를 이용해서 엑셀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펜드는 잠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오픈 스코프가 있는데요. 이걸로 제가 테스트용 엑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 아무 일도 없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창을 한번 보시죠.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 엑셀 파일 경로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한 경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이 엑셀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엑셀을 열면 엑셀 그 창이 떠야 되는데 안 뜬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엑셀 파일을 보이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클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인 미존재 시 생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엑셀을 열 때 엑셀이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근데 신규 엑셀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름을 위에다 지정하시고 미존재 시 생성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엑셀이 생성이 되면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읽기 전용 옵션인데요. 말 그대로 엑셀을 열 때 쓰기가 불가능한 읽기 전용의 엑셀을 만드실 때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셀 선택이나 읽기는 지장이 없으신데 예를 들어 셀 지우기, 셀 쓰기 같은 엑셀을 변경시키는 액티비티들의 경우는 읽기 전용 옵션을 사용하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엑셀을 보호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엑셀 패스워드, 엑셀 쓰기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엑셀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서에 패스워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또 오픈할 때 패스워드가 있고 또 쓰기가 가능한 패스워드 두 가지가 걸 수 있는데요. 그 패스워드가 있는 엑셀의 경우는 이 두 개를 설정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걸 실행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엑셀이 보이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보이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도 했지만 딜레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하실 때 보이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딜레이는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넣고 저희가 엑셀을 실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어플리케이션 보이게를 설정하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테스트 문서라는 엑셀이 떴고요. 이렇게 엑셀이 오픈됐거든요. 그리고 닫히고 이제 끝났는데 엑셀 오픈 스코프는 말 그대로 엑셀을 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엑셀 액티비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 뭔가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오픈 스코프 안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를 테스트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읽기겠죠. 그래서 오피스 엑셀에 가시면 읽기가 있는데 읽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엑셀 읽기 셀, 엑셀 읽기 컬럼, 엑셀 읽기 레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엑셀 읽기 셀은 말 그대로 셀 한 개의 셀을 읽으실 때 사용하시고 컬럼은 이게 컬럼 단위로 읽으실 때 사용하십니다. 레인지는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레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를 갖고 오시면 여기 보시면 바로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트명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을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문서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예요. 테스트 문서는 엑셀은 당연하게 맨 처음에 엑셀 문서가 있고 그 안에 시트가 있고 그리고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름, 나이, 주소하고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어느 시트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엑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트명을 꼭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명이 시트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엑셀 명을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 액티비티 엑셀 읽기 레인지라는 액티비티는 범위를 읽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시면 그 엑셀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범위를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엑셀을 보시면 사용되고 있는 범위, 요 전체를 읽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셀만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2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셀을 지정하게 되면 하나의 셀을 읽어오는 게 아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레인지를 읽기 때문에 엑셀2 A2를 지정하시면 여기 A2를 지정하시면 요 A2부터 이 전체가 갖고 있는 영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여기는 B3를 지정하게 되면 B3 이후의 모든 영역 A1을 정의하시면 A1부터 전체 영역이니까 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아무것도 안 지정한 거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A2를 지정하시면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직접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2부터 C3 이렇게 하게 되면 엑셀을 보실 때 A2부터 C3까지 요 영역만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부 다를 가져오는 영역을 할 건데요. 여기 영역을 지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시면 갖고 오는데요. 여기 갖고 오실 때는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은 뭐냐? 일단 데이터 테이블 변수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퀀스 선택하시고요. 변수 선택하시고 이름을 만들 때 엑셀 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변수 유형을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테이블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테이블이 없어요. 블룸, int32, 스트링, 오브젝트, 어레이 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없는 경우는 형식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형식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지금 엔트봇에서 지원하는 모든 형식들이 이 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쳐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데이터 테이블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 데이터의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의 데이터 테이블형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수의 유형이 데이터 테이블로 바꾸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엑셀 저장이라는 변수가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유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내려놓고요. 그러면 엑셀 읽기 저장하신 다음에 아웃풋에 데이터 테이블 명을 지정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엑셀 저장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변수명은 한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테스트 문서를 열어서 시트를 열고 셀명을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체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데이터 테이블 명, 여기 엑셀 저장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엑셀이 열리고 엑셀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된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 기회에 데이터 테이블을 보는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은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제어가 아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데이터 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테이블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요. 보시면 입력값이 데이터 테이블 명입니다. 그래서 엑셀 저장. 아웃풋이 문자열 변수인데요. 아웃풋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다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열 저장. 그 변수용은 스트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에다가 문자열 저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 데이터 테이블을 스트링으로 저장하는 거는 데이터 테이블 입력을 받아서 스트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을 또 확인해 봐야 되니까 화면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화면에다 찍는 액티비티는 로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로그, 프로그래밍의 로그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카테고리를 여는 거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안 보였는데요. 이게 안 보실 때는 요 하얀색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 출력을 집어넣고요. 로그 출력에다가 아까 문자열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넣어 보겠습니다. 변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출력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시퀀스 시작하고 스코프 열고 엑셀 열고 그 다음에 엑셀을 레인지를 읽은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했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스트링으로 저장했고 그 스트링을 로그 출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리고 5초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예, 엑셀이 열리고요. 이 엑셀을 읽어서 로그 출력을 했는데 로그 출력은 이 아래에 있는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나이, 주소, 김길동, 박길동, 서길동, 일일동, 홍길동 이런 식으로 밑에 로그가 출력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엑셀을 읽어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변수인 엑셀 저장에 저장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읽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엑셀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 액티비티들은 잠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오피스에 아까 엑셀 쓰기가 있었죠. 밑에 보시면 엑셀 쓰기 셀 있는데 요거 하나 요 셀만 갖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명은 시트1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셀명은 엑셀 열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로 만든 셀을 보시면 엑셀을 보시면 저기 첫 번째 A2가 김길동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닫고 셀에 있는 A2에다가 김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길동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엔트봇이라고 할까요? 엔트봇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워크플로우는 시퀀스 그리고
엑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을 쓰긴 하는데 시트 1에 A2에 엔트봇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하고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엑셀이 오픈됐고요. 그리고 바로 엔트봇이라고 김길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엔트봇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트봇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원위치 해놓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본적인 엑셀의 제어를 봤는데요. 지금 엑셀은 단순히 제가 엑셀을 오픈하고 엑셀을 읽고 엑셀을 쓰는 부분, 그것도 간단한 부분만 알려드렸는데요. 더 많은 제어의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나는 대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오픈, 읽기, 쓰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